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커말 1급에 나오는 오프셋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셋 함수는 참 많이 쓰이는데 자격증에서는 조금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의 함수 같아요. 자, 오프셋이라는 개념을 잡을 때는 상대적 위치라는 것을 일단 아셔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부터 이렇게 행방향으로 몇 칸, 열방향으로 몇 칸을 이동해서 거기에서 범위를 참조를, 그 이동한 후에 범위를 참조를 할 때 쓰는 상대적 위치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가 하나만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뱉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용도를 읽어볼까요? 하나의 셀 또는 셀 범위에서 일단 행방향과 열방향으로 이동하고 난 후에 지정한 행수와 열수의 범위에 대해서 참조를 구해서 표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기준 셀이에요. 이게 하나의 셀만 올 수도 있고 셀 범위가 올 수도 있고요. 로우즈가 행방향으로 이동해라 그 말입니다. 아랫방향이 플러스고 윗방향이 마이너스는 거 명심을 해주세요. 수학하고 반대죠. 칼럼은 오른쪽 열방향으로 이동해라 이 말이고요.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다. 이건 뭐 수학하고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뒤에 있는 두 개를 생략하면 하나의 셀만 뱉어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하는 단일 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의 셀만. 그러면 이제 이 헤이트하고 와이드스가 문제인데 이 헤이트는 행의 개수예요. 즉 제가 헤이트에다 3을 쓰게 되면 행이 3행이 확장이 되는 개념이죠. 와이드스는 2를 썼다. 그러면은 열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3행 2열의 범위로 확장이 되는 그 범위를 나타내는 이게 바로 지정한 행수와 열수라는 거죠. 그래서 행수와 열수가 2 이상이면 셀 범위를 표시를 하고요. 이게 생략이 되거나 1, 2를 쓰게 되면 이제 단일 셀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셀만 잡을 수도 있고 또는 셀 범위를 잡을 수도 있다. 그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일단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좀 체크하시고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기준 셀이 있어요. 이렇게 기준 셀이 있고 이 기준 셀로부터 밑으로 지금 한 행, 두 행이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두 칸 아래로 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이 갔으니까 이게 C11로부터 기준셀로 하나부터 2행 아래쪽으로 1행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라. 그 다음에 요게 바로 행 범위의 개수예요. 3이면은 세 칸으로 확대를 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동할 때는 기준셀을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장할 때는 그 이동하고 난 다음 셀을 포함한 범위까지 해서 확장을 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오프셋을 가장 보기 좋게 하려면 오프셋을 복사를 하고 이름 정의를 하세요. 수식에 가서 이름 정의를 하셔가지고 테스트라고 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오프셋을 붙여 넣으십시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 참조를 해줄 걸 그랬나요? 여하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의 이름 관리자를 가서 테스트가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찍어 보면 범위가 이렇게 드래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5행 2열을 했다. 그러면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범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3열을 했다. 그러면은 찍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시면은 열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오프셋을 테스트하는 거죠. 만약에 얘를 안 쓰신다 그러시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저장하고 다시 한번 찍어 주시면은 하나의 셀만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 셀로부터
상대적으로 이동한 후에 셀을 참조하는데 그 셀이 하나가 올 수도 있고 범위가 올 수 있다. 단일 셀이 올 수도 있고 범위가 올 수 있다.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레퍼런스는 오프셋 기반으로 기준이 되는 참조 셀이다. 이거 있죠? 참조 셀은 뭐 여기 보시면 셀 참조 인접한 셀 범위를 참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범위가 와도 되고 단일 셀이 와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어떤 게 많다 적다 그런 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일단 단일 셀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한 후에 범위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예, 그 다음에 로우즈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죠.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라는 거 꼭 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칼럼즈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다. 헤이트는 행수 양수여야 되고요. 음수는 의미가 없죠. 거리의 개념인데 와이드스도 양수여야 되고 당연히 예, 열수다. 그죠? 이동한 셀 위치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 좀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프셋에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어렵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제가 이제 여기다가 월을 입력을 하거나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의 합을, 수량의 합을 구해서 표시를 해주는 이러한 수식을 먼저 검토할 때는 누적합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누적합의 원리를 여기서는 검토용으로 쓰는 거고요. 직접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 함수를 이용해서 합을 구할 건데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위에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고요. 범위를 뱉어서 그것을 썸에다가 합을 더하겠다.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위치를 지정을 해서 참조로 뱉어주는 경우를 한번 처음이 그래도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셋을 하시고 B23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1,2를 하게 되면 이렇게요. 행으로 한 칸, 그 다음에 열로 한 칸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컴마 1, 컴마 1. 그러면은 결국은 요 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을 행 높이로 잡아주시는 게 이게 F25 셀이기 때문에 여기를 대입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높이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열이니까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썸의 가로를 하나 빠뜨렸네요. 이런 식으로 동적 범위의 수량에 대한 합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1월까지만 하면은 당연히 2가 나올 거고 자, 이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수식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름 정의로 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또 썸을 이용하는 건데 이때는 전체 범위를 넣어줬지만 여기서는 시작 범위를 예를 짓고 참조 연산자를 미리 쓰는 겁니다. 연속 범위에 땡땡 콜론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셋을 뱉어주는데 범위를 뱉지 않고 하나의 셀만 뱉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량부터 시작을 하시겠다. 그리고 이동 범위가 거리가 행으로 1월이다. 그러면 이제 한 칸만 내려가시면 되고요. 2월이다. 그러면 두 칸을 내려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월수만큼 내려가면 되니까 F25를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컴마 하시고 그리고 열로는 이동거리가 없어야 되니까 0을 해주시면 이렇게 한 셀만 뱉어주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썸을 하시고 찍고요. 땡땡 지우시고 오프셋을 쓰시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3월이면은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칸수니까 하나, 둘, 세 칸이니까 4월이 나오게 되고요. 4를 쓰게 되면 5월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시작하시면은 컴마하고 F25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셀만 뱉어도 기록과 동일하니까 이런 식으로 동적 범위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참조 연산자의 오프셋을 뱉으면 값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셀 참조를 뱉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셋 함수는 값도 표시를 해주고 범위에 있는 것도 표시를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냥 오프셋 하고요. 여기로부터 2행 아래로 2칸 오른쪽으로 1칸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한번 보세요. 단순하게 오프셋만 썼다. 여기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가서 오른쪽으로 1칸이니까 4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값을 표시하는 거죠. 참조를 뱉을 수도 있고 값을 뱉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참조 연산자랑 같이 묻어 있을 때만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도 교차 범위의 값을 표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값과 수학에 대한 합 이렇게 하면은 교차 범위가 57이고 합이 아니고 교차 범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하고 영어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건 범위를 이렇게 잡고요. 가불병정무로 행번호를 만들어서 뱉어주고 국영수로 열번호를 만들어서 뱉어주는 인덱스 표시범위 행, 열, 교차 범위를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무난할지 싶고요. 오프셋을 이용하시면은 범위를 잡아도 되지만 이렇게 이동을 생각을 하셔서 하신다고 하시면은 기준 셀을 만약에 B38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값 같은 경우가 1, 1칸, 2칸, 3칸, 4칸, 5칸이 나와야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값을 여기 보시면은 그 매치를 이용하셔가지고 오프셋으로부터 행간 거리, 이동거리로 환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값이 이 범위에서 가로로 1행, 2행, 3행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오프셋의 행 위치번호 또는 행 이동거리, 이동 방향으로 거리의 수만큼 대체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찾으면 1이 나오니까 한 칸 이동하고 을은 2칸, 국영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오프셋을 이용하셔도 거리가 똑같죠. 또 여기 범위를 잡아도 똑같고요. 이게 오히려 더 어렵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프셋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셋의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과 이 9셀 범위에 이 6과 이 9셀이 아니고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부터 죄송합니다. 13까지요. 셀 범위에 과목명에 따른 표 2의 가중치 비율을 참고해서 가중치 평균을 구해라. 그럼 가중치 평균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요 점수의 비율을 각각 곱해서 서로 더해주는 게 가중치 평균인데요. 문제는 국문학의 평균과 또 수학, 공학, 영문학에 대한 가중치 비율이 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중치의 범위를 찾아오면 되는지 일단 한번 원리를 일단 국문학이면은 이거 세 개가 썸 프로덕트가 가중치 평균이 들어가니까요.
예, 일단 sum product를 쓰셔야겠죠. 이 범위를 잡아줬어요. 이렇게. 그죠? 예, 근데 이 공문학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범위를 가져와서 여기서 곱해주기, 컴마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공문학에 대한 걸 찾으려고 하면은 오프셋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과목명부터 이동하든지 뭐부터 이동하든지 기준을 과목명으로 잡은다고 하면 국문학은 밑으로 2칸, 영문학은 1칸, 수학은 3칸이 내려와야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공학은 4칸이 내려와야겠죠? 예, 그래서 오프셋으로 몇 칸을 내려갈지를 매치 함수로 찾으시면 돼요.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컴마 반대 범위를 잡으셔야겠죠. 오프셋 이렇게 해서 F4를 기준 위치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영문학이면 1칸, 공문학이면 2칸, 수학 3칸, 공학 4칸이니까 매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공문학을 여기서 이렇게 F4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닌 때는 뒤죽박죽 0을 쓰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칸수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매치를 이용해서 영문학은 1칸 가고 공문학은 2칸, 수학은 3칸, 그 다음에 공학은 4칸. 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행이동 그 개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칼럼즈라고 되어 있죠. 열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행만 이동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열로도 1칸이 가야 되니까 딱 1칸이 정해져 있잖아요. 1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하나의 셀밖에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와야 되니까 이 범위를 여기서 3행이고 그죠? 행수는 죄송합니다. 하나의 행이고 열수가 3칸이 와야 돼요. 다시요. 이 범위가 곱해져야 되니까 이해 가시나요? 1행 3열이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헤이트를 1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와이드스를 3으로 해주시면은 결국은 이 범위의 1행 3열과 요 1행 3열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에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오프셋 범위를 상대적으로 찾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치를 이용해서 이렇게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잘 했는가 보시고 여기는 변해야 되죠? 개인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오프셋과 썸 프로덕트 매치를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만만치 않죠? 근데 원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원리는 딱 한 방향만 보시면 해결이 돼요. 막 이거저거 뒤죽박죽 찾을 필요가 없이 어느 정도 레고의 맞춤식으로 딱딱 오시게 되면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